안녕하세요. 쏙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해독 공장이라 불리는 간 건강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몸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피를 정화하고 영양소를 대사하며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돕는 등 우리 건강의 중심에 있죠. 그런데 간은 특별히 아픈 증상이 없으면 위험 신호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피로가 쉽게 쌓이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피부 트러블이 잦아지진 않았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 간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간의 구조와 기능, 둘째, 간 건강 이상 신호, 셋째, 간 건강에 좋은 습관, 넷째, 간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 다섯째, 간 건강 관련 잘못된 상식, 여섯째, 간 건강 총정리 실천 안내, 전부 쏙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소 생활 속에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의 구조와 기능. 우리 몸에서 침묵의 건강지킴이라고 불리는 간은 오른쪽 상복부 갈비뼈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인 기준 약 1.2에서 1.5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먼저 간은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약, 공기 속에 있는 작은 유해 물질까지도 간은 걸러내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약을 복용하면 그 성분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간이 처리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역할도 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필요할 때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조절하고 잠깐 움직임이 필요할 때 저장한 에너지를 내보내주는 것이 간 덕분입니다. 간이 없으면 몸이 금세 지치고 힘이 나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간은 우리 몸의 단백질 공장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근육과 피부, 머리카락은 물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항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간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담즙을 만드는 일도 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소장으로 보내져 지방을 잘 분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간이 약해지면 이런 소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은 혈액 속 영양소와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필요 없는 호르몬을 분해하고 단백질, 콜레스테롤, 비타민 등을 적절히 유지해 몸의 균형을 지킵니다. 간은 해독과 소화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기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간 건강이 나빠지면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적지만 조금씩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작은 일에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중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눈이나 손톱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배가 부풀거나 손과 발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의 놀라운 점은 자기 회복 능력입니다. 손상되더라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음주, 기름진 음식, 약물 남용, 수면 부족은 간에 부담을 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간은 해독, 영양소 대사, 단백질 합성, 담즙 생성, 혈액과 호르몬 조절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는 장기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간 건강 이상 신호. 우리 몸에서 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장기입니다. 때문에 평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쉽게 피로해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 간 건강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무겁거나 피곤함을 느끼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무겁고 하루 종일 활력이 없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간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화 문제와 속 불편감. 간은 음식에서 들어온 영양소를 처리하고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담즙을 만듭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불량, 속 더부룩함, 트름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잘 먹던 기름진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무겁다면 간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피부와 눈으로 나타나는 변화. 간 건강이 좋지 않으면 피부와 눈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 흰자 부분이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잦아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손톱이나 발톱색이 변하거나 쉽게 멍이 드는 경우도 간 기능 이상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간이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넷째, 체중 변화와 붓기. 간은 체내 수분과 영양 균형을 조절합니다. 간 건강이 나빠지면 몸이 붓거나 복부가 불러오는 느낌, 심한 경우는 복수가 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증가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신체 변화가 나타난다면 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문제. 간 건강은 뇌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 독소가 쌓여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머리가 멍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평소보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머리가 쉽게 무겁다고 느낀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타 경고 신호, 소변색 변화. 평소보다 짙은 색 소변이나 거품이 많은 경우, 식욕 변화, 평소보다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 잦은 감염, 면역력 저하로 감기나 잦은 염증 발생. 중요한 점,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자칫 간 건강 이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위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건강검진을 통해 전문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 부족, 약물 남용은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간 건강에 좋은 습관. 간을 살리는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간은 아프다고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는 간이 편안해지고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간 건강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술 하루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간 건강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역시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거의 간에서 처리됩니다. 이때 간은 평소보다 몇 배 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한두 잔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주 들어오는 술이 가장 힘듭니다. 매일 소량이라도 마시는 습관, 피곤한 날 마시는 술, 약을 먹으면서 함께 마시는 술, 이런 경우는 간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간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양보다 간이 쉴 수 있는 날이 있느냐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최소 2, 3일은 술 없는 날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사는 거르지 말고 과하지 않게. 간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특히 식사를 거르거나 한 끼에 많이 먹는 습관은 간을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면 간은 갑자기 몰려온 영양소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간은 항상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간을 위해 가장 좋은 식사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배가 꽉 찰 때까지 먹기보다는 조금 덜 먹기, 늦은 밤 야식은 가능한 피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간은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기름진 음식. 완전히 끊지 말고 똑똑하게. 간 건강을 이야기하면 기름진 음식은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름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튀김,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간에 부담이 됩니다. 생선, 견과류, 식물성 기름 적당량은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작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그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 좀 무거웠다라고 느끼고 다음 끼니를 가볍게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간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은 최고의 간 회복 시간. 간은 잠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특히 밤 시간에는 간이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손상을 정리합니다. 잠은 조금만 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수면 부족은 간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TV 시청,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드는 습관, 이런 생활은 간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완벽하게 일찍 자지 못하더라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만으로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가벼운 움직임이 간을 살립니다. 간 건강을 위해 꼭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가벼운 활동이 간에 가장 좋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기, 집 안에서 스트레칭,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두 층 이용, 이런 움직임은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 간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분들도 걷기만 꾸준히 해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약과 건강식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약과 건강식품은 모두 간을 거쳐 처리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복용, 좋다는 말만 듣고 추가로 복용, 이런 경우 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몸에 좋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몸에 정말 필요한가입니다. 약과 건강식품은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 후 꼭 필요한 것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도 간을 지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답답한 상태, 쉽게 짜증이 나는 상태,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느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간도 함께 지칩니다. 짧은 산책, 깊은 호흡, 좋아하는 음악, 이런 작은 습관이 간 건강에도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간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 간이 좋아하는 식탁은 따로 있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뭘 먹어야 간이 좋아지나요? 라고 묻는 동시에 특정 음식 하나에만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꼭 짚고 가야 할 점은 간에 좋은 음식은 약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처럼 먹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제 역할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과 영양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소는 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간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은 바로 채소입니다. 특히 색이 진한 채소들은 몸속 노폐물 배출과 해독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부추, 케일 같은 잎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 미나리, 쑥처럼 향이 있는 채소, 이런 채소들은 간이 해독 작용을 할 때 필요한 성분을 공급해줍니다. 시니어분들께서는 채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 국찜 형태로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과일은 많이보다 적당히.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간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일에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 장과 간의 부담을 덜어줌. 베리류, 몸속 산화 스트레스 완화. 자몽, 레몬, 간 해독 효소 활성 도움. 다만 과일은 하루 한두 번 한 주먹 정도, 식사 대용보다는 간식 개념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 간에는 꼭 필요합니다. 간이 안 좋으면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간은 단백질을 만들고 또 단백질이 있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 좋은 단백질을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생선, 두부, 콩 제품, 달걀, 이런 음식은 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줍니다. 반대로 기름진 육류, 가공육, 과도한 고기 섭취는 간을 지치게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기름. 간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름이 간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 식물성 기름, 이런 지방은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 요리할 때 기름은 최소한으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물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간이 노폐물을 처리하고 배출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간의 해독 과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 이 간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커피, 적당하면 간에 도움이 됩니다.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커피는 여러 연구에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 간 수치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설탕, 프림이 많이 들어간 커피는 제외. 하루 한두 잔 정도. 속이 불편하면 무리하지 않기. 즉, 블랙커피나 연한 커피를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일곱째, 간에 부담을 주는 음식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간에 좋은 음식만큼 피해야 할 음식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 술과 함께 먹는 기름진 안주. 이런 음식들은 간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간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할 이야기. 지금부터는 간 건강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식들만 바로잡아도 간 건강 관리의 절반은 이미 성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잘못된 상식 첫째, 간이 안 좋으면 아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간이 안 좋으면 아프겠지. 하지만 이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간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태가 나빠질 때까지도 뚜렷한 통증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간이 보내는 신호는 배가 아픈 통증이 아니라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괜히 기운이 없는 느낌,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하네 하고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간이 건강한 것은 아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둘째, 술만 안 마시면 간은 괜찮다. 술이 간에 나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술만 안 마신다고 간이 자동으로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술을 거의 안 드시는데도 간이 나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과식, 운동 부족, 배에 살이 찌는 습관, 잠이 부족한 생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특히 밥은 적게 드시면서 빵, 과자, 달달한 간식, 음료를 자주 드시는 경우 술을 안 마셔도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술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셋째, 간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생각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간에 좋다는 음식, 즉 건강식품도 과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좋다니까 먹고 저것도 좋다니까 먹고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 간은 쉬지 못하고 계속 처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간에 좋은 것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꾸준히입니다. 잘못된 상식 넷째,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서 안전하다. 하지만 간 입장에서는 약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모두 처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드시거나 권장량보다 많이 드시거나 쉬는 기간 없이 계속 복용하면 간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자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필요할 때만.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 다섯째, 간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된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회복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술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고 체중을 관리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간 상태가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래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된 상식 여섯째, 아픈 데 없으니까 간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간 관리는 아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하는 관리입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간 건강을 한 번쯤 돌아볼 시기입니다. 간은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되는 장기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생활 습관을 바꿔주면 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간 건강 핵심 총정리와 실천 방법. 오늘 영상에서는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 건강이 나빠질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말없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마신 음료, 복용한 약,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까지 간은 쉬지 않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간이 힘들어지면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몸 전체가 서서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간은 회복력이 매우 좋은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드린 내용을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술은 가능하면 줄이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은 피합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고 채소, 단백질, 적당한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에 살이 찌지 않도록 가벼운 걷기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잠을 충분히 자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은 가능하면 피합니다. 다섯째, 간에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겹쳐서 드시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주셔도 간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간 건강 관리는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내 몸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렵지 않게 과장하지 않고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정보를 쉽게 쏙쏙 알려주는 쏙쏙 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